개인정보 블랙박스 오근택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영향평가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영향평가 대가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향평가 대가 산정 기준은 2022년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영향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강의도 이 부분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입 공수 방식의 대가 산정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컨설팅 업무량 방식의 대가 산정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투입 공수 방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투입 공수 방식으로 대가 산정을 하거나 견적이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투입 공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입 공수 방식을 통한 우리가 대가 산정, 예산을 산정할 때에는 한 5가지 단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는 영향평가 수행 절차별 투입 공수를 먼저 산정해야 됩니다. 보통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면 최초 구축하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운용하는 시스템의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냐 또는 변경, 고도화하는 시스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냐, 시스템 단위로 보면 한 3가지 유형이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시스템별 영향평가 수행 절차별 투입되는 공수를 산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공수에 따른 그 컨설턴트의 직접 인건비를 산출하면 됩니다. 인건비를 산출할 때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기준을 따라서 그 비용을 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재경비 및 기술료를 산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직접 경비가 있으면 직접 경비를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지금까지 산출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합하면 영향평가 대가 산정 또는 영향평가 예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별 투입 공수 산정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영향평가 수행 단계를 보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단계가 있고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단계, 개선 계획 수립 단계, 영향평가서 작성 단계, 마지막으로는 이행점검, 이렇게 영향평가 절차별로 수행하는 각각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수행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에 따라서 투입되는 그 맨데이, 얼마만큼의 그 시간이 소요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 가이드에서 단연간의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 작성된 내용이 반드시 이 부분만 소요된다 또는 이게 반드시 이 정도만 소요된다 라고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평가 수행 계획 수립 단계에 보시면 크게 활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평가 수행 계획 수립, 다시 말하면 영향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향평가팀 구성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구축하는 시스템은 영향평가 수행 계획서 작성은 한 2일 걸린다. 운용하는 시스템도 한 2일 걸린다. 변경 시스템도 한 2일 걸린다.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요. 영향평가팀 구성 부분은 구축하는 시스템과 운용하는 시스템은 하루 걸린다. 그리고 변경 시스템은 해당이 없다. 이미 영향평가팀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가 수행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시스템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다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수를 어느 정도 표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평가 자료 수집 단계의 활동은 크게는 내부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외부 정책 자료 수집, 마지막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수집 분석이 있습니다. 내부 정책 자료 수집
쪽은 구축 시스템은 한 2일, 운용 시스템은 3일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부 정책자료 수집 분석 쪽은 구축 시스템이든 운용 시스템이든 한 2일 걸린다. 그 다음에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분석 쪽은 구축 시스템, 운용 시스템 모두 한 3일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경 시스템의 경우는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만 한 3일 걸린다. 이렇게 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내부 자료 분석 쪽하고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쪽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외부 정책 자료가 뭐냐면 보통 보면 공공기관에서 그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관련 법들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굉장히 관련 법들의 분석 범위가 넓다면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시간은 지금 구축 시스템은 2일로 되어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2일 안에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수립할 때 외부 자료, 다시 말하면 관련 법령이 너무 많아서 분석할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 공수 부분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좀 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련된 활동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은 구축 시스템은 한 4일 걸린다. 운용 시스템은 한 6일 걸린다. 변경 시스템도 한 6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에서는 구축 시스템은 3일 걸린다. 운용 시스템은 한 4일 정도 소요된다. 변경 시스템은 한 또 동일하게 4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좀 가이드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도 구축 시스템은 4일, 운용 시스템은 5일, 변경 시스템도 5일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스템 구조 작성은 구축, 운영 모두 한 2일 정도 소요된다. 그 다음에 변경 시스템은 업무 처리 과정은 필요 없다라고 해서 0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보시면 시스템 구조도는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복잡도와 상관없이 어디에 설치되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2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들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 현황 분석과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 업무 처리 분석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흐름표 작성, 흐름도 작성에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소요되는 그 요일을 이렇게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반드시 모든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도 4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작성에서는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 파악, 구축 시스템은 6일 걸리고 운용 시스템은 8일 걸리고 변경 시스템은 한 8일 걸린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도출, 구축 시스템은 3일 걸리고 운용 시스템은 4일 걸리고 변경 시스템도 한 4일 걸린다.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구축 시스템은 한 2일, 운용 시스템 2일, 변경 시스템도 동일하게 한 2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해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살펴보시면 평가 항목 작성이나 위험도 산정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떤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적용되는 공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 현황 파악은 평가 항목 기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시스템에서 분석할 사항이 많을수록 평가 기간에 대한 투입 공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 계획 수립 단계에서 2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개선 사항 도출과 개선 계획 수립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 사항 도출은 구축 시스템, 운용 시스템, 변경 시스템 모두 한 2일 정도 소요된다 가이드하고 있고요. 개선 계획은 구축, 운용, 변경 시스템 모두 한 3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 개선 계획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작성할 개선 계획이 많다면 그 투입 공수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선계획 수립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3일도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최소 3일 정도는 수행이 돼야 된다라는 정도는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평가서 작성. 이 부분은 영양평가서 작성할 때는 구축 시스템은 4일, 운용 시스템은 5일, 변경 시스템은 5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영양평가서 외에 요약서도 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가이드안에 반영되어 있진 않지만 그 소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본 작성하는 부분들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제 요약본도 좀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영양평가서 작성할 때 영양평가서 및 요약본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가이드하고 있는 4일, 5일, 5일보다는 좀 더 그 시간이 좀 더 공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양평가 제출은 각각 2일로 작성되는데 저는 봤을 때는 하루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양평가 제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결제 받고 제출만 등록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축 시스템이든 운용 시스템이든 변경 시스템이든 하루 정도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가이드에서는 한 2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해서 표준화 만들어서 가이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행점검은 이행점검 수행이라고 해서 활동이 하나가 있고 구축 시스템이든 운용 시스템이든 변경 시스템이든 하루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각각 활동별로 투입 공수 모두 쭉 합해봤더니 구축 시스템 표준화는 한 50일 정도 소요되더라. 운용 시스템은 한 60일 정도 소요되더라. 변경 시스템은 한 47일 정도 소요되더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하고 있고요. 보통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한다 가정하게 되면 50일을 멤버스를 해보면 한 2.5 멤버스 나오더라. 산출이 되고요. 운용 시스템의 경우는 60일이기 때문에 한 3멤버스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변경 시스템은 2.35 멤버스 정도 나오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면 되냐면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인건비는 컨설턴트가 투입돼서 1개월 받는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실제 아까 영양평가 활동별로 실제 전체 투입되는 공수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보시면 2022년 영양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 기준으로는 컨설턴트가 1개월 받는 임금은 한 722만 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 기준으로는 이 임금 비용이 좀 더 상향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IT 컨설턴트의 1개월 임금 기반으로 비용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기반으로 직접 인건비는 컨설턴트 1개월 임금 곱하기 아까 투입 공수, 예를 들어서 구축 시스템이라면 2.5, 운영 시스템이라면 3.0, 변경 시스템은 2.35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인건비가 산출됩니다. 이렇게 직접 인건비를 산정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재경비. 재경비는 보통 뭘 말하냐면 직접 인건비 외에 기업이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 발생하는 어떤 간접 경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의 140%에서 150%를 산정합니다. 이 산정 기준은 이제 소프트웨어 노임 단가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기준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정할 것은 이제 기술료입니다. 기술료는 개발 보유한 기술의 어떤 사용 또는 기술의 축적을 위한 어떤 대가를 산정하는 하나의 비율인데요.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와 재경비의 합의 20% 또는 40% 정도를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경비라 그래서 보통 영양평가 사업을 하면서 소요되는 직접 경비가 있다면 이 부분을 산출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평가 기관의 견적을 받아보면 보통 재경비 안에 이런 직접 경비도 일반적으로 포함해서 견적을 내기 때문에 직접 경비는 보통 0원으로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양평가 활동별로 산출된 공수를 기반으로 직접 인건비를 산출했고요. 직접 인건비 합, 그 다음에 재경비 합, 그 다음에 3번의 기술료 합, 그 다음에 직접 경비 합을 10%는 부가세로 빼야 되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 부가세 합까지 포함된 전체 합계가 영양평가의 예산, 대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투입해서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해당 시스템이 구축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예산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구축 시스템의 경우는 한 2.5 멤버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투입 공수가 2.5 멤버스보다는 구축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복잡도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가이드에 있는 것들을 크게 바꾸지 않고 단순 산술 방식으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투입 공수가 2.5 멤버스가 나왔고 구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스템은 1개고요. 그 다음에 직접 인건비는 보니까 1개월 컨설턴트의 투입 임금은 한 722만 원 정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접 인건비는 투입 공수 2.5 멤버스 곱하기 1개월 인건비 722만 원 정도를 곱해 봤더니 약 직접 인건비는 한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00만 원에 직접 인건비를 기반으로 해서 적용비는 140%를 적용시키면 한 2,52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인건비와 적용비의 합의 20%는 기술료이기 때문에 한 866만 원 정도가 기술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경비는 없는 걸로 해서 0원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인건비, 적용비, 기술료의 합의 10% 부가세를 해봤더니 한 51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해봤더니 최종 5,718만 원 정도의 예가가 나옵니다. 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영양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의 기반으로 우리가 투입 공수 대비 예산 산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최종 예산을 올릴 때는 한국 평가기만 받지 마시고 여러 평가기관에 여러분들의 영양평가를 받을 대상 시스템을 알려주시고 견적을 받아봤을 때 실제 여러분들이 대가 산정에서 나왔던 비용과 평가기관에 받았던 견적을 같이 비교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평균치 정도를 뽑으셔서 그 평균치 기반으로 예산을 수립하시게 되면 크게 그 범위 안에서 문제없이 영양평가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양평가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공공기관이 있으시다면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영양평가 대가 산정 가이드를 기반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영양평가 잘 준비하셔가지고 영양평가를 통해서 많은 좋은 기대 효과를 누렸으면 합니다.